예,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아내,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저희 톱10 시간대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안 됐었는데 방송 이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아내뿐만 아니라 사위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던 그 장면부터 확인하시죠.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신지. 살인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임주혜 변호사.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 사위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 둘 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궁금한 거는 아내는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사위는 단순 공모, 단순 가담일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사위 역시도요, 존속살해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 과정이라던가 함께 이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갑작스레 도와준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피의자 아내가 흉기를 휘두를 때 지금 이 피해자인 이 장인어른을 실제로 사위가 결박을 한다거나 묶어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범행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범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존속살해 미수 혐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존속 살해라는 거. 그러니까 살해지만 존속. 이럴 경우 더 형량이 더 가중됩니까? 높습니까? 그렇죠.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하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미수입니다. 만약 살인의 의도까지는 없었다. 살인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그 고의를 부정한다면은 중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수사기관은 1차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면 살인을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차 조사 때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돼서 범행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좀 의심을 갖고 있나 봐요. 이거 말고 동기가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동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신체의 일부를 직접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사위가 함께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건 극도의 어떤 분노의 표출 내지는 정말 미운 마음 예. 그리고 이것을 훼손함으로써 일정 부분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갈등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다라는 점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딸은 무슨 잘못이에요? 사실 이렇게 아버지는 신체가 훼손됐고 엄마는 또 남편은 구속이 됐잖아요. 딸은 지금 혼자 있는 건데 딸의 그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범행 현장이 없었고요. 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극도의 어떤 분노가 응축되었다가 단발에 폭발했다 정도까지만 현재로서는 분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사위는 이 상황에 가담을 한 것인지 만약 경제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다면 범행이 좀 더 치밀했어야 될 텐데 범행 현장은 또 그대로 냅두고 사실상 도망가는 모습 그리고 잡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예. 이 일련의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궁금한 건 상해가 어쨌든 중요 부위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법원 판례가 어떻습니까? 사실 살인 미수 내지는 중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좀 이례적이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이라던가 그 외 해외 사례를 보면 종종 부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내에서도 몇 차례 뉴스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 남편의
아내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전에는 캄보디아 아내가 또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절단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살인 미수라던가 중상해,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이와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을 때 중상해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이때도 사실 중형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정상 참작, 그러니까 외도가 있었다 또는 가정폭력이 있었다. 이럴 때 이게 정상 참작이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그 범행의 동기를 당연히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장해야겠지만 이런 외도의 사정이나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해서 흉기를 휘두른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 행위로서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폭행이 있었을 때 이걸 방어하거나 막는 차원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가 절단되었다. 이런 상황을 예정해 본다면 정당방위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술 마시고 자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요. 정상 참작이 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